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방한 중인 미 상원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 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조만간 주미 대사를 비롯한 4강 대사를 임명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 방미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찾은 태미 더거스, 앤디 킴 미 상원 의원들을 만나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선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미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의원들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인태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건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조만간 주미 대사를 비롯한 4강 대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대사 인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 대사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거론되는데, 대통령실은 외교 관행상 상대국과의 필요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 잔액이 1,95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이후 증가한 주택거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 결과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보다 24조 6천억 원 증가한 겁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1,832조 6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23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고 기타 대출이 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조 9천억 원 증가한 1,148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5조 5천억 원 줄었던 기타 대출 역시 2분기에는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 공여액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며 8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 4분기 중 14조 9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 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2월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19조 3천억 원 증가하며 전분기보다 확대됐습니다. 특히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6조 원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역시 3조 원 증가했고 기타 금융기관도 9천억 원 증가 전환했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인 판매신용도 신용카드 이용 규모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분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196조 9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4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가계부채 흐름과 금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신용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되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매개 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됐다는 것은 이 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37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8% 감소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단 TF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하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지난달 함양에서 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포스코 ENC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교배 국방부 장관이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 첫날 국방전략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 최단 시간에 최소 희생으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에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1.5배로 뛰어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양호한 기상 상황이 이어지면 소매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수가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446명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조치 대상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